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마인드셋 차원에서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불만족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현상,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만족을 하면 모든 게 문제가 되지가 않죠.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만족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만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의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서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없애면 과연 편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불만족이라는 감정의 해독제, 치료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참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면 먼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만족이라는 감정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여전히 허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서면 종종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곤 합니다. 직장도 있는데 가족도 있고 휴가도 다녀왔는데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의 정체는 바로 불만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감정을 그러면 어떻게 다루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만족이 가져오는 또 다른 소모적 감정이죠. 살다 보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은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충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인간관계는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물질적 욕구도 충족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만성적 불만족은 바깥으로는 질투를, 내 안으로, 내면으로는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대중문화 광고와 소셜미디어는 꿈의 직장이 아닌 모든 건 다 실패다라는, 이렇게 모든 건 다 실패다라는 인상을 심어져서 이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만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끝없이 멋진 경험을 해야 하고, 전통적 미적 기준을 항상 충족해야 하고, 친구가 많아야 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잃어서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엄청난 양의 자기계발 상품들을 보면서 나의 실패가 노력하지 않은 왠지 내 자신 탓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과학자라는 이런 분야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런 연구자들은 이 충동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 긍정심리학이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긍정심리학이 뭐냐면 인생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감정의 행동치료를 위해서 과학자들이 묻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끝없는 연구한 결과, 바로 그 결과는 타인에 대한 감사함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느끼면 불만족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걸까요? 감사함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느껴야 하나? 감사함은 사람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함은 성격이며 덕목이고 행동입니다. 자기한테 뭔가를 해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평범한 날씨나 특별한 사건들과 같은 자연이나 운명에 감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우리 인간은 감사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과 가장 유사한 유인원들에서 이런 뚜렷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누가 배고파하면 바나나를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바나나를 가져다 준 그런 유인원이 등이 가려우면 바나나를 받았던 유인원이 가서 등을 긁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함을 표시하는 동물들의 방법인 거죠.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꼭 동물들의 방법은 아니죠. 다 물론 유인원이라는 동물이 인간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에게 받아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결국 똑같다라는 거죠. 감사함을 표현을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면 뇌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어 그걸 되갚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 마음을 쓰는 건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의 뇌가 감정을 읽는 데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을 골라낼 수가 있고요. 따돌려서 건전한 인간관계만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수렵시대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거기에 생긴 감사함을 토대로 협동심이라는 게 생기면서 아마 마을이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발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어 온 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결국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협동심이 생기고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사회 발전이 되게 하는 거는 모두 감사 마음에서 비롯돼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감사함이라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무언가에 대한 빚을 갚으려는 충동 이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감사함을 표시할 때도 무언가에 정을 주고받기보다는 그저 형식을 갖춘 표현 방법의 하나로서만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정말 감사함을 표시하는 일은 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즉, 현대 사회에서는 감사함이라는 덕목은 정말 존재하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로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함의 느끼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길래 감사함을 느끼라고 하는 걸까요? 라고 보면 실제 우리 인체는 감사함을 느끼면 뇌 속에 어떤 경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로가 매우 미세하고 매우 예민한 부분인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복합적인 무엇인가를 작용해서 계속 뇌 속에 무언가의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 거죠. 보상의 감정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타인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들이죠. 나아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질투나 사회 비교, 물증 맞는 주의와 같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감정들 따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무언가를 위해 힘들게 노력했는데 실제로 그걸 달성해버리면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 그 과거 정적인 때로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 큰 만족을 기대하면서 다시 시작함. 네,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죠. 지금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의외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시간 보낼 사람이 여러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인생에 실패했다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하고 더 외로워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반대겠죠. 사람들도 기쁘게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요. 오히려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용기를 잘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이 단단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즉, 감사함을 내면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형성하여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게 감사함의 효과인 것 같아요. 감사함은 위기 후에 더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위기를 몇 번씩 겪잖아요. 작은 위기, 큰 위기. 특히 인생의 위기를 한 번씩 이렇게 겪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암과 같은 큰 위기를 겪은 후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소가 매우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평소와 같은 매일 반복되는 하루도 인젠 엄청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하게 느껴질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부터 내가 숨쉬고 있는 공기까지 날씨 좋은 날 길거리 걷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게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암을 겪은 사람이라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똑같은 삶이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좋지 않음에도 우리의 뇌는
어려운 순간과 현재를 비교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즉, 감사함은 우리를 좋은 점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결과 기분도 좋아지고 그 기분을 또 좋은 경험으로 바꿔주고 만들어주고 또 긍정적으로 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감사함의 특별한 효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감사함이 모든 해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삶은 매우 복잡합니다. 얽히고 얽혀있는 게 많아요. 복합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가도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죠.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행복만을 쫓다가 되려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줬기 때문이죠. 감사함이라는 것을 우울증의 해결책이나 무언가의 대체제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 같은 게 아니에요. 맞는 약이 아닙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삶이라는 그냥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함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네. 감사함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감사함은 실제로 어떤 행위를 받아서 감사함이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훈련을 통하면 더 많은 감사함으로 인해서 행복도와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방식은 간단합니다. 수첩에 하루하루 감사했던 일을 2-3개씩 써보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고작 이게 이런 훈련으로 감사함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연구로도 매일 수첩에 감사함을 기록한 사람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뇌의 활동도 좋은 활성화 신호들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 사람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고요. 행복도가 올라간다? 아마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은 자신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근원적 신념을 잘 공략해보면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고 행동도 곧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상황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독제, 치료제는 아니지만 모든 것에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불만족스럽다면 오늘부터 앞서 말씀드린 감사함을 갖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